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나가게 됐는데요. 이 3차 지원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문제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에 어떤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용안정 또는 저소득층 패키지로 1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금이나 예비비 동원을 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상에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고 있는 이들로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언급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벌써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까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주느냐? 예, 설 전에 주겠다. 근데 설이 2월이죠. 네, 서울시 보궐선거가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4월 이후에 있을 것인데요. 근데 부총리가 지금 언급한 것은 플러스 알파의 규모에 따라 특고와 청년, 저소득층 등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으로 3조 3천억 원을 했고 실제로는 얼마나 나갔느냐면 2조 8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네,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또 얼마가 나왔느냐면 고용 안정 패키지로 6천억. 그다음에 8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패키지 예산 4천억이었습니다. 이게 뭐였느냐면 지난 긴급 생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네, 89만 명, 결국은 89만 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20만 명밖에 줄 수가 없다는 4천억 갖고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이 알파가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느냐?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동원하면 추경 없이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집행 시기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후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지금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네,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시면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생활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8일부터 시작이 됐고 이전부터 있었는데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1인 2개를 동시에 지원을 하면 2천만 원까지도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근로복지공단 모든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융자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 체불 생계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볼게요. 네, 의료부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등의 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부모 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까지가 되네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방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 원까지가 됩니다.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비에 드는 비용인데 이게 1,250만 원입니다. 근데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학교만 되는 건 10만 원 한도, 임금 감소 생계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 평균 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게 1,000만 원까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연도 12월 31일까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금액이 되겠죠. 네,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유지에 드는 비용. 다만 융자 대상 및 월 소득이 직전 달에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이것은 200만 원. 근데 이것도 12월 31일까지는 500만 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임금 체불 생계비 윤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것도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의료비, 생활 필수 자금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1.5%로 2천만 원을 받으시게 되면 1년 이자가 약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의 이자비가 되는데요. 1년 거치, 그 다음에 이제 1년 거치 하면서 앞으로 3년간 또는 2년간 또는 4년간 이렇게 융자 조건이 연 1.5% 1년 거치 4년간 42만 9,552원으로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셔야 됩니다. 근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이게 2020년으로 치면 25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 융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소득 이하이신 분, 월 388만 원이면 신청할 수 있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에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 1.5%로 1년 거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또는 4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이고,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천만 한도에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가시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치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걸로 클릭을 하십니다. 신청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닫아주시고 근로자 복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로자 복지로 들어가셔서 근로자 복지에서 신원보증 지원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신원보증 지원 이렇게 해서 상세 내용 보기가 나와 있죠. 네, 여기를 또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생활 안정자금 융자가 여기 나와요. 여기 맨 처음에 그러면 여기를 신청을 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홀레비 아까 말씀드린 자녀 학자금, 뭐 의료비, 임금체불 어쩌고 저쩌고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신청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내가 과연 이걸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홀레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학자금 이렇게 가시면 신청 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의 자격 조건 알아보기 뭐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씩 꼭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yes and no로 나와요. yes and no.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학자금 융자 자격 조건 알아보기에서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 학교에 재학 중입니까? 이걸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yes를 한다. 근로자이시면 예를 하고 일용 근로자이시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네, 아니오인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입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시 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임금 감소 생계비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또 여기서 나의 조건 알아보기 해볼게요. 직업이 근로자면 얘를 선택하세요. 예.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입니까? 네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월 평균 소득이 388만 원 이하입니까? 비정규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소득 요건 비적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yes를 누를 수밖에 없죠. 경영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였습니까? 또는 위기 경보 기간 특정 월에 소득이 감소하였습니까? yes.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습니까? yes. 감소 금액이 감소 시작일 이전 3개월 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습니까? 저는 거의 뭐 100%이기 때문에 yes. 융자 보증 한도액 두 종류 이상 2천만 원 임금 감소 생계비까지 융자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적이 없습니다. no.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거나 부정 융자 신청 용도의 사용 등으로 융자 결정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시면 이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인터넷 익스플로어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부터 익스플로어를 들어가시면 괜찮은데 익스플로어가 사실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의 많으신 분들이 구글을 쓰신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임금 감소 생계비 이렇게 융자 조건이 이렇게 나왔죠.
예, 3개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자 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에 단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용자 신청서를 접수한 분들 대상으로 2,000만 원까지 한시적 상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상향을 해준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이것만 신청을 해도 이 임금 감소 생계비까지만 해도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융자 조건은 연리 1.5%이고 1년같이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같이 4년 분할 중 선택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물론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 상환은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 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한다. 이렇게 보증료 0.9%를 성공제하신다는 거네요. 네,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통으로 필요한 게 여기서 이제 다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서식 자료 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별지 2호, 제2호 서식의 근로감소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소득 명세서, 그 외에 가능한 서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 명세서가 필요하네요. 네, 근로계약서, 네,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하나다고 합니다. 네, 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 연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원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거는 가족 거를 전부 다 까신다는 얘기네요. 예, 자료를 까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근로자, 예,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만 있으면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융자 신청 기간, 융자 신청 기간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네, 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융자 한도액을 받으신 분은 안 된다고 하고요. 규정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안 되고요. 이분들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는 신용보증이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선발인데요. 방문 신청이냐,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잘 모르시는 분은 방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네, 여기는 어디냐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을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방문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같이 방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실 때는 근로복지 서비스, 바로가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플로어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해요. 익스플로어로 들어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공인인증서가 이제 오늘부터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거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접수기간, 연중 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윤자,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있다는 얘기겠죠? 1차 수시 선발, 담당자 확인 및 예비 선정. 근데 예산이 얼마 없어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적격 심사를 하고, 1차 수시 선발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적격 심사를 받아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네, 서식 자료마당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아하,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하는 것만 받으시면 돼요. 요 하나, 둘, 세 개. 요거 3개만 받으시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본다든가. 그 다음에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 확인서. 이건 예술인만 가능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판단을 위한 문진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PC로 하는 게 빨라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귀하는 종사하는 직무,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보험 설계사냐, 건설 기계 종사자냐, 학습직 방문 강사냐, 골프장 캐디냐, 택배 기사냐, 퀵 서비스 기사냐, 대출 모집인이냐, 신용카드 모집인이냐, 대리운전 기사,
다음에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판매 점검,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 자동차 운전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번의 계속이라고 하네요. 네. 위 질문의 1번에서 13번에 답한 경우는 귀하가 종사하는 직종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직종입니다. 귀하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네, 가입하고 있다. 그럼 종료. 가입하였으나 적용 제외 신청으로 현재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종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2번에 계속. 자, 귀하는 유급, 무급,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나요? 고용하고 있으면 네. 아니요. 3번에 계속하라고 합니다. 3번. 자, 3번 가보죠. 귀하는 특정 회사 개인과 계약을 맺고 계약 상대방 회사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암묵적인 계약 포함. 주로 하나의 회사 또는 개인과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다. 2번. 다수의 회사. 네, 이렇게 제공한다. 또는 특정 회사. 맺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세신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 질문에 1, 2라고 답한 경우 귀하는 특정 회사나 개인과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 얼마나 되나요? 거래 관계가 가장 긴 회사를 기준으로 하세요. 3개월 미만이냐 아니면 1년 이상이냐. 제일 짧은 게 3개월 미만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실제 일하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소유의 점포, 계약 상대방 회사, 일하는 장소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아, 이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귀하의 보수 기준이나 귀하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첫 번째 회사다. 두 번째 거의 회사. 세 번째 시세, 경쟁자 가격. 최종적으로는 내가 한다. 그다음 네 번째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택시요금, 부동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하는 계약 상대방 회사로부터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에 대해 조회, 회의, 단말기 등을 통한 교육이나 지시 등을 받고 있나요? 네, 자세히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업무 시간,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는 누구의 소유인가 뭐 이런 것까지도 물어보고 있네요. 네. 한 다음에 내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는 우리 선생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돈을 빌리든 돈을 빌리지 않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사실 빚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빚을 내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나 정말 이제까지 빚을 지지 않았거나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정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아시게 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보다는 저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것도 신청한 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야지 선정이 된다던가 자기가 생각했던 2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에 뭐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몇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나 큰 기대를 거시지 마시고 단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혹시 모르시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으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또 중간에 3차 재난지원금이나 또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